침묵의 지혜, 조선에 숨겨진 설계자. 조선 땅 어느 고을, 대대로 학자를 배출했다는 명문가. 김진사댁에 새 신부가 들어오던 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화려한 잔치가 아닌 기묘한 정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꽃처럼 화사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닫은 채 고개를 숙인 여인을 보며 사람들은 축복 대신 저마다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보았는가? 신부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더군. 필시 가문의 풍파를 몰고 올 상이야. 입을 떼지 않는 걸 보니 남에게 말 못할 커다란 치부라도 숨긴 게지. 세상은 침묵하는 여인을 향해 언제나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요함을 기품이라 읽어주는 대신 불길함이라 적었고, 그녀의 낮은 시선을 겸손이라 부르는 대신 죄의 흔적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여인의 가슴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낙인을 하나씩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았을까? 사람들의 혓바닥이 무지한 추측으로 들끓던 그 밤, 신부의 방에서는 단 한 번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모두가 신부의 과거를 캐묻고 허물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녀는 홀로 다가올 재앙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펼쳐진 것은 비단 자수가 아닌 이 고을의 생사가 기록된 누런 장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증명해 줄 유일한 증거인 그 장부를 스스로 불길 속에 던져 넣습니다. 스스로 무지한 여인이 되기를 자처하며 오직 결과로만 말하겠다는 지독하고도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 꺼지지 않던 방에서 시작된 어느 없는 여인의 위대한 침묵. 그 진실의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여인이 가마에 올라 고을 어귀를 지날 때 바람은 차가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조선의 법도 아래 여인의 미덕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 것이라 했으나 정작 세상은 그 숨겨진 공간에 온갖 추잡한 상상을 채워 넣기를 즐겼습니다. 이복에 저 신부가 그를 깨우쳤다던데 정말인가? 글 공부하는 가시네가 제정신이겠나? 안방마님 노릇 대신 훈장질이나 하려들 테니 저 집안곳간 열쇠는 보나 마나 여우한테 맡긴 꼴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밀려와 가마의 비단벽을 뚫고 신부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의 여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손가락 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단한 정적을 오만이라 불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신부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될 김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말이 없는 것은 무지해서가 아니면 속내를 숨기기 위함이라지. 우리 가문의 범이 들어왔는지 뱀이 들어왔는지 두고 볼 일이다.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친지들조차 그녀의 화려한 화롯 아래 숨겨진 허물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부의 집안이 갑작스레 가세가 기울었다는 둥, 사실은 정인이 있었다는 둥, 근거 없는 소문들이 혼례청의 술잔을 타고 넘실거렸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은 오직 혼례 전날 밤의 정막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삼경의 시간. 새 신부의 방에는 여전히 가느다란 빗줄기가 문틈을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혼례가 두려워 잠 못 드는 가련한 여인의 밤이라고. 혹은 신랑의 얼굴을 떠올리며 수줍어하는 평범한 여인의 밤일 것이라고. 하지만 방 안의 풍경은 그들의 짐작을 무참히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혼례 예복을 벗어 던진 채 가벼운 무명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시집 올 때 몰래 궤장 밑바닥에 숨겨온 수십 권의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책도 시집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도량의 날씨와 강수량, 시장의 곡물 가격 변동, 그리고 각 집안의 소출과 관아의 비축분을 낱낱이 조사해 기록한 데이터의 총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수줍은 신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눈빛은 흡사 전쟁터에서 지도를 살피는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지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내년 봄 보릿고개는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올 것이다. 북방의 냉기가 예사롭지 않으니 평안도의 곡식이 이리로 오지 못할 것이고, 관아의 사또는 이미 백성의 고혈을 짜내 제 주머니를 채웠으니 기댈 곳은 오직 민간의 비축분뿐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다가올 계절은 풍요의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건 사투의 계절이 될 것임을. 사람들은 그녀를 여자로만 보았기에 그녀의 머릿속에 든 이 거대한 천문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을 전체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른 채 최후의 생존 방정식을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완성되어 갈수록 그녀의 표정에는 짙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이 완벽한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신은 구원자가 아닌 마녀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여인이 그를 알고 수치에 밝으며 세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역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혜는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숨겨야 할 저주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장부를 들고 시아버지에게 나아가 기근이 닥칠 터이니 대비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돌아올 것은 칭송이 아니라 남녀의 유별을 어기고 안방 여인이 바깥이를 논하느냐는 서슬퍼런 꾸지람뿐일 것입니다. 그녀는 고뇌했습니다. 장부를 남겨 가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장부를 없앨 것인가. 잠시 후 여인의 손이 촛불로 향했습니다. 망설임은 짧았고 결단은 서늘했습니다. 나의 지혜는 나의 침묵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녀는 장부의 모든 숫자를 머릿속으로 통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지형과 숫자들. 마지막 한 줄까지 뇌리에 새겨 넣은 여인은 비로소 등불을 들어 종이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는 검은 나비가 되어 방안을 부유했습니다.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다시 말수 적고 속내를 알 수 없는 평범한 신부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단단한 보이지 않는 곳간이 세워졌습니다. 혼례 전날 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세상을 구원할 비밀을 선택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등잔 밑의 기름이 줄어들수록 여인의 붓끝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가 써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쌀 몇 가마, 보리 몇 대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고을의 비명이었고 굶주림에 눈이 뒤집힐 인간들의 본성에 대한 예고장이었습니다. 여인은 지난 몇 년간 구걸하는 유랑민들의 행렬을 보았고 들쥐들이 창궐하는 시기를 기록했으며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습도마저 피부로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전조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보리는 이삭을 맺지 못할 것이고 7월의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리라. 8월이 되면 산속의 나무 껍질마저 동이 날 것이니 여인은 잠시 붓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혼례를 축하한다며 마당에 높이 쌓아둔 잔치 음식들이 달빛 아래 허망하게 비쳤습니다. 지금은 풍요로워 보이는 저 음식들이 반년 뒤에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야 할 비극의 씨앗이 될 것임을 여인은 이미 숫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곳간을 어떻게 나누어야 이 고을 1000가구의 목숨줄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을지. 그녀는 가문의 안주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 가문을 넘어 고을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도량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곱셈과 나눗셈이 종이 위를 메웠습니다. 그것은 혼례를 앞둔 여인의 떨림이 아니라 멸망을 앞둔 세계를 구하려는 설계자의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에 다다랐을 때 장부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마지막 장을 덮는 여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완벽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배급을 줄이고 어느 산의 나무를 미리 말려두어야 하며 어느 집안의 장정들을 동원해 관계 수로를 정비해야 하는지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부는 동시에 그녀를 죽일 단두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는 날,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신부의 자격은 모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숫자를 알고 천문을 읽으며 사대부 남자들도 하지 못한 통계를 내는 여인은 칭송받는 현모양처가 아니라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온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혼례 아침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이 장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여인의 천재성을 반기기보다 감히 안방의 여인이 바깥의 경제를 논하고 가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입니다. 지혜가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여인의 지혜는 곧 찬탈로 익혔습니다. 내 지혜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지언정 내 이름은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여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어야 할 얼굴에는 오직 서늘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그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에는 그녀의 유년기와 청춘, 그리고 홀로 잠 못 들며 고민했던 수많은 밤의 고독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녀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를 지우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등불의 심지를 돋웠습니다. 일렁이는 불꽃이 여인의 눈동자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장부의 첫 장을 떼어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잉크로 적힌 숫자들은 불꽃 속에서 잠시 빛나다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녀의 손길은 잔인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단순히 종이를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가 다 들어가는 속도에 맞춰 그 위에 적힌 모든 수치와 계획을 자신의 뇌리에 강박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지형도, 가구당 배불량, 월별 강수 확률, 종이라는 물리적인 매체를 불태워 없애는 대신 자신의 기억이라는 가장 은밀하고 단단한 감옥 안에 그 모든 지식을 가두는 작업이었습니다. 글자는 타서 재가 되지만 내 피에 흐르는 이 계산은 결코 타지 않을 것이다. 빵 안은 종이가 타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땀방울이 신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불꽃 속으로 사라질 때 여인은 비로소 붓을 꺾어 불길 속에 던졌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몇 점의 검은 재만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1000년을 버틸 지혜가 머물렀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창문을 열어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검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재들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무구하고 말이 적은 신부의 가면을 썼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붉은 화롯을 입었습니다. 가슴 속엔 타버린 장부보다 더 뜨거운 결의를 품은 채로 사람들이 저 말수 적은 신부가 무엇을 알겠느냐며 비웃을 때 그녀는 그 비웃음 뒤에서 세상을 구원할 침묵의 통치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인이 가마에서 내려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새해가 되던 해에 하늘은 마침내 그 잔혹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대지의 모든 수분을 앗아갔고 벼싹이 돋아야 할 논바닥은 거북의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으나 다 들어가는 태양은 비웃듯 고울을 달구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심 좋게 덕담을 나누던 이웃들은 이제 서로의 곳간을 훔쳐보며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길가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흙을 씹어 먹다 쓰러진 아이들이 늘어났고 관아의 관원들은 텅 빈 곳간 앞에서 제 목숨 보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은 아비규환이었으나 오직 그 여인이 머무는 가문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이 조상의 덕을 입어 풍족한 것이라 믿었지만 진실은 가문의 깊숙한 안방, 여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불태워버렸던 그 장부. 이제 종이는 없었으나 여인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숫자들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지시는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롭게 가문의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오늘부터 가문의 노비들과 장정들은 논 대신 산으로 보낸다. 서쪽 계곡 끝, 바위 뒤에 숨겨진 그늘진 땅에 칡뿌리를 캐내어라. 그리고 동쪽 끝 웅덩이에 물을 길어 올리되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마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인의 갑작스럽고도 기이한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단호하여 감히 거역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펼쳐놓은 듯
고을의 지형과 자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장부를 태우며 외웠던 그 수치들은 이제 살아있는 생존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결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명은 시어머니의 입을 통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빌려 집행되었습니다. 세상은 남편이 가문을 잘 다스려 기근을 이겨내고 있다고 칭송했으나 정작 남편은 밤마다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은 관아에서 구휼미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름을 넘기지 못할 터이니 우리는 지금 가진 곡식의 3하를 따로 떼어 씨앗으로 봉인해야 합니다. 지금 배를 불리는 것보다 내년 봄을 기다리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같았지만 그 안에는 고을 사람들을 향한 지독한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배급을 엄격히 제안했습니다. 당장 배고파 죽겠다는 백성들의 원성이 담장을 넘었으나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0가마를 풀면 내일 100명이 살지만 오늘 1가마로 버티면 한 달 뒤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잔인한 산술의 진실을. 기근이 정점에 달해 다른 고을에서는 시신을 치울 사람조차 부족해졌을 때 여인의 고을만은 기적처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미리 준비시킨 말린 나물과 저장된 구황작물들,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배급 체계가 사람들의 목숨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누군가는 집안의 가신이 천재라고 했고, 누군가는 조상의 영혼이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중심에 혼례 전날 밤 장부를 태웠던 여인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죽을 나누어 받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에 따뜻한 곡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년 전 자신의 지혜를 비밀로 묻기 위해 불꽃 속에 던져 넣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비로소 생명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마침내 비가 내리던 날,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인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여전히 말이 없고 수줍은 세상이 원하는 새 색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적은 장부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뼛속에는, 그리고 다시 돋아난 곡식의 줄기 속에는 여인이 새겨넣은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때 가장 거룩해진다는 것을. 여인은 다시 한번 촛불을 끄며 나직하게 미소 지었습니다.